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아오리온의 K30이라고 하는 게임 컨트롤러를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임패드가 이 아오리온의 K2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게임패드를 알리익스프레스 세일을 할 때마다 추천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이죠. 세일 안 했을 때 가격으로 $30 정도 하고요. 그런데 디자인이 나름 괜찮습니다. 디자인이 괜찮고 그리고 충전독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할 때 정말 싸게 구매하시면 한 35,000원? 비싸게 구매하셔도 3만원 후반대 요 정도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 십자키 눌리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제품으로 8비토의 얼티밋2 컨트롤러도 있거든요. 근데 8비토 제품은 요 십자키 눌리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약간 흐물흐물해. 근데 얘는 구분감이 딱딱 명확하게 가가지고 전 얘를 더 좋아합니다. 8비토 컨트롤러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쪽 박스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얘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후속작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스펙만 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얘가 $50 정도예요. 얘가 $30라 그랬죠? 근데 얘가 $50야. $20나 비싸.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이 제품이 가성비가 훌륭해서 추천드렸던 제품이지 $50까지 할 정도인가? 그러면서 스펙상으로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안 보여. 그리고 이 제품은 충전독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K30은 기본 포함도 아니야. 이 충전독 옵션을 별도로 선택해야지 됩니다. 그 가격이 $50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K30 컨트롤러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20나 가격이 비싸진 이유가 있을까? 과연 K30이 비싸진 만큼의 돈값을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은품이 왔는데 요거는 요 게임패드를 수납하는 케이스 같아요.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요쪽에 아오리온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살짝 삐뚤어진 것 같아. 로고 인쇄가. 뒤쪽엔 아무것도 없고요. 요거를 열어보면은 그냥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K30의 형태에 딱 맞춰서 만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K20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케이스에. 특별히 K30 전용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독도 한번 봅시다. 이 충전독 같은 경우에는 4K3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K30 제품 전용 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왜 별도로 파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넣어주지. 단가를 좀 낮추려고 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충전독이 들었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네요. 매뉴얼은 뭐 일본어가 쓰여져 있는데 일본에서 많이 구매를 하나?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네요. 아마 본 제품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독을 보면은 충전독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반투명 디자인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뒤쪽에 USB-C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약간 조명 버튼이 있는데 여기 아마 LED 같은 게 나오나 봐요. 디자인은 괜찮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K20이 호환이 안 되네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이유는 K20이 뒤에 이 매크로 버튼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K20 충전독은 이렇게 생겼죠. 크기를 보면은 유료로 팔만해요. 뭔가 덩치가 커졌죠. 그리고 뭐 LED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제품도 여기서 LED 나오거든요. 어쨌든 충전독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본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참고로 K20까지는 박스 디자인이 좀 허접했어요. 근데 요번 K30은 박스 디자인은 꽤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박스가 약간 반짝반짝이면서 색상이 변하는 약간 카멜레온 은박지? 이런 느낌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요 패드 쪽 그림은 또 약간 유광 코팅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긴 해요. 뒤쪽을 보시면 이 제품에 관련된 간단한 스펙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매크로 키가 있고 TMR 센서를 사용했고 트리거 스트로크 조절이 가능하고 6축 센서 달려 있고 이 십자키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ABXY 버튼을 닌텐도 배열로 교체가 가능하다. 아, 참고로 이 TMR 센서, 이 스틱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쨌거나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픈. 뭔가 고급스럽긴 해요. 이런 종이 같은 것도 들었네.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게 이제 2.4기가 동글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뭔가 페어링 버튼 같은 것도 이렇게 있네요. 요게 D패드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십자키가 되겠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리고 본 제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박스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고요. 요런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도
중국어도 분명히 한국어는 없겠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요렇게 있는 것 같네요. 기대도 안 했다. 그러면 본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 본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 아날로그 스틱 보호하라고 요런 스펀지 같은 게 끼워져 있어요. K20이랑 비교해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디자인이. 처음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패밀리 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반투명 케이스의 느낌이 얘가 조금 더 투명한 느낌? 얜 조금 더 반투명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차이가 보이네요. 제가 이 K20 컨트롤러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다 보니까 금방 아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쪽에 이제 트리거 조절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매크로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 닌텐도 스위치, 안드로이드, iOS, PC 변경할 수 있는 이런 토글이 있고요. 요건 아마 RGB를 조절하는 이런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니까 이쪽에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75%라고 하죠. 이런 배터리 잔량이 보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D패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요거를 교체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요 십자키를 더 좋아해요. 요거를 끼워주자. 역시 요 그냥 십자키가 좀 더 제 취향이긴 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요 A, B, X, Y 버튼 눌리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요거는 요 제품은 마이크로 스위치를 써가지고 스트로크가 굉장히 낮으면서 째깍째깍거리는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가 훨씬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째깍거리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엑스박스용 버튼 그거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스트로크가 조금 더 깊고 근데 그렇게 물컹거리는 느낌은 아닌데 마이크로 스위치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십자키 느낌도 좀 달라요. 보시면 크기가 얘가 훨씬 더 크거든요. 얘가 조금 더 십자키가 크고 얘는 조금 더 작아진 느낌? 근데 십자키는 얘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근데 얘는 조금 더 얕게 들어가면서 구분감은 얘가 더 확실해요. 째깍째깍 소리가 나. 이런 소리. 그래서 확실한 구분감 면에서는 이 십자 패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얘도 괜찮았는데 십자 패드는 얘가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버튼은 뭐가 좋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 전 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느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오리온의 로고가 적혀져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버튼, 이게 전원 버튼이거든요. 얘는 투명, 얘는 반투명. 근데 반투명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거는 살짝 아쉽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요거를 벗길 수가 있죠. 이렇게 요걸 벗길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토글이 있어요. 요 토글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렇게 A, B, X, Y였다가 이렇게 돌려주면은 A, B, X, Y로 바뀌죠. 엑스박스 배열, 닌텐도 배열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스틱 느낌, 얘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야. 얘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움직였다가 중앙으로 돌아가는 이 텐션, 얘는 조금 더 약한 편인데 얘가 조금 더 강해요. 중앙으로 돌아오려는 이 아날로그 스틱의 텐션이 얘가 조금 더 약하다. 그리고 이 LB, RB 버튼 느낌도 상당히 다릅니다. 보시면은 얘는 조금 더 소리가 조용해. 이런 느낌. 근데 이 K20 쪽은 조금 더 째깍거립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뭔가 눌렀다 느낌은 얘가 좀 더 있어요. 째깍거리기 때문에. 근데 소음이 조금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트리거 느낌. 참고로 요 K20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깊이를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밖에 조절이 안 됩니다. 트리거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요 K20 쪽이 조금 더 텐션이 강한 느낌? 얘가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긴 해요. 살짝. 얘가 조금 더 가볍다. K30이. 그리고 이 트리거 깊이를 낮은 걸로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바뀌죠. 참고로 이 K20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트리거가 다르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그냥 물리적으로 막아놨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얘가 3단계를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눌리는 깊이를 물리적으로 막아놔가지고 더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느낌? 그런 식의 조절인데 이 제품은 요거를 조절하면은 아예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도 이 K30 같은 경우에는 듀얼 컷 트리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다르잖아 아예. 그쵸? 낮은 거로 했을 때랑 깊은 거로 했을 때랑. 그래서 트리거 동작 방식은 얘가 조금 더 고급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지? 뒤쪽에 있는 요 매크로 버튼을 보시면은 매크로 버튼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요게 K20, 요게 K30.
요 K30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K20 얘는 요 매크로 버튼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게 장단점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은 패드를 잡다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으로 얘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잡다가 패드 잡다가. 근데 얘는 요쪽에 별도로 있어가지고 오작동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충전도 거치했을 때 그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얘를 거치하잖아요. 거치했다가 얘를 떼. 근데 이런 식으로 걸려요. 뗄 때. 여기에 걸려가지고. 들 때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저는 얘를 멀리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면은 얘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패드를 충전도에 거치했다 뺐다 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 K20이. 근데 요 K30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죠. 걸리는 게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 놨다가 뺐다가 놨다가 뺐다가 전혀 걸리는 부분이 없다. 요거는 요 K30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 그립 부분, 요 부분이 좀 달라요. K20 같은 경우에는 요런 빗살 무늬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K30 같은 경우에는 까끌까끌한 플라스틱 가공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립감은 얘가 좀 더 좋긴 해요. 마찰력이 얘가 좀 더 있어. 얘는 그냥 빗살무늬라서 미끄러지지는 않는데 얘가 조금 더 착 달라붙는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독을 보면은 아까도 잠깐 비교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요 K20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동글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K3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납하는 곳은 없고요. 요 뒤쪽에 요 동글을 이렇게 끼워주는 요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 방식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 근데 요 충전도기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자리를 좀 많이 먹는다? K20 대비해서? 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K20이랑 K30 어느 게 더 좋냐?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K20이 좋은 부분도 있고 K30이 좋은 부분도 있긴 해요. 일단 버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쁘진 않긴 한데 저는 K20 쪽이 조금 더 좋은 느낌? 요 스트로크가 낮으면서 째깍거리는 요 버튼, 요게 조금 더 누르기가 저는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일반적인 게임패드 버튼이랑 유사한 거는 요 버튼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버튼, 액박 패드라든지 그런 버튼 느낌. 그리고 십자 패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나쁘지 않은데 십자 패드는 얘가 조금 더 좋은 느낌? 구분감이 좀 더 좋아졌다. 얘도 좋았는데 얘는 더 좋아졌어. 구분감이.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로 게임을 해봐야지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래 하면 얘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느낌? 얘는 살짝 돌아오려는 텐션이 조금 더 세요. 그래서 게임할 때 얘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디자인은 솔직히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디자인은. 얘는 조금 너무 반투명으로 간 느낌? 얘가 조금 더 투명해가지고 반대편이 보이잖아. 그런 것도 있고 요 버튼도 반투명 버튼이 조금 더 간지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요 K20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 LB, RB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K20이 좀 더 좋은 느낌? 이 째깍째깍거리면서 눌렀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대신 좀 시끄럽다 소리가. 얘는 좀 더 조용하다. 그리고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K3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감도 K30이 조금 더 좋고, 뒤에 있는 매크로 버튼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할 때에는 K20이 좋지만 패드를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요 K30이 좋은 느낌이다. 아참, 그리고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배터리 용량이 얘는 1000mAh고 얘는 800mAh입니다. K30으로 가면서 배터리 용량이 줄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치대에 이렇게 딱 놨을 때, 요 정도 느낌? 보이실래나? 요 정도 느낌이고, 뒤쪽을 돌아보면은 요런 느낌. K20은 동글이 요 아래쪽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돌출되어 있진 않은데, 요 K30은 요쪽에 이렇게 동글을 끼우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돌출된다. 그치만 얘는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인식은 얘가 좀 더 좋겠죠. 요렇게 가볍게 외형적인 부분이랑 버튼 눌리는 느낌이랑 요런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충전독에 USB를 연결해주니까 이렇게 빛이 나네요.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충전독에 이렇게 RGB 불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K30 패드도 전원을 넣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 버튼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네요. 이쪽에도 LED가 들어오고 이 아날로그 스틱 쪽에도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아참,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아날로그 스틱 높이 높은 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 하나밖에 없지? 분명히 판매 페이지에는 이 아날로그 스틱 2단계로 조절 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왜 안 들어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왜 없을까? 그것도 별도 구매하는 건가? 그쵸? 판매 페이지에 있거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FC26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팀에서 이 FC26을 4,4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개꿀이죠? 진동도 잘 오고요. 나쁘지 않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아오리온의 K30 게임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방금 게임도 좀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제 가성비잖아요. 정가 기준 $20를 더 주고 요 K30으로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요 K30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키가 조금 더 좋아졌고 요 트리거 버튼도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버튼 눌리는 느낌이라든지 요 LB, RB 버튼 요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요 K20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요 K30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 K30이 요 충전도 포함해서 한 $40? 요 정도 가격이 될 정도로는 가격이 내려와야지 얘를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요 K30의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 K30이 아직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굳이 지금 K30을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K30 가격이 떨어지면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아직은 이 K20 TMR 버전을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모든 면에 있어서 이 K30이 좋았으면은 K30으로 가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긴 있다. 근데 현재 이 K20 대비 오른 가격에 비해서 그 정도로 좋아졌냐라고 하면은 조금 물음표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근데 예상한 그대로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요 K20이 워낙 가성비가 좋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요 K30 그리고 요 K20 구매 링크 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바구니 담아 두셨다가 뭐 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할 때나 요럴 때 한번 구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